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께 코스닥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소신 있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정적 한 수 키워드로서 소신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장중에는 좀 흔들림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미 선물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만한 상황이었나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지만, 요 ETF로 인한 시장의 왜곡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잘못했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게, 어쨌든 이 반도체 탑2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금이 좀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무언가의 이런 간극이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을 말씀드릴 때에도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제약바이오 지수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이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하거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해서 이 벌어져 있는 괴리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여태까지 그래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면 나중에는 반대급부로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면 다른 쪽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그 괴리가 좁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중심을 좀 찾으려고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저도 이제 매일 이제 방송을 보시죠. 우리 3프로도 많이 보실 테고 다른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면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제가 여러분들께 결정적 한 수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없어서 포모를 느끼는 것 같다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대한 포모를 느끼고 있다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 종합 반도체 기업이 없다면 매수를 조금씩은 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뉴스를 켜거나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신이라고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비중 자체를 25% 이하로 줄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유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결정적 한 수 키워드로서 제가 확률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적인 부분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레포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85조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70조, 75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장에서 좀 쇼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밀림이 나온다면 그때도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10% 올라갈 확률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단어를 듣는 거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고 있는 건지 수익률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엔터라든지 화장품은 20%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이나 한 업종에다가 몰빵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분을 나눠 간다면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업종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것 같은데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고 코스피 말씀드릴 땐 제가 항상 조선주를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 조선, 요즘에는 방산도 좋더라고요.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낙폭이 과대한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낙폭이 과대한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놓고 TV를 안 보시고 휴대폰을 꺼놓고 몇 달 있다가 딱 열어보면 수익이 나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휴대폰을 딱 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옆에서 내 친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식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내 소신껏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 키워드로서 소신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거의 매일매일 결정적 한 수를 결정적 한 수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잘 짚어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차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말했고 금요일엔 이렇게 말했고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스토리가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에는 뭐 기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기회고 낙폭과대도 기회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소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소신 있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저도 어렵거든요.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 PB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분석을 해놓고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엄청난 불안감을 느껴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걸 매매해야 되나? 이런 소신껏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전 여러분들께서 좀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주식 매매를 한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지금 뭐 반도체도 약 어떻게 보면 한 2주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죠. 2, 3주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한 달 전과는 많이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남들 따라가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소신껏 매매하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올해 하반기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야기 듣고 싶은지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으실 테고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내일 수익이 나거나 다음 주에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100% 맞출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일과 모레에 대한 주가 흐름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좀 완화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소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잘 못해줬고 오늘도 코스닥이 잘 못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3일 동안 저희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도 한번 저한테 되물어 봤는데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바이오맨이라고 한때에는 불린 적이 있는데 그냥 코스닥 아저씨라고 불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심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매매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날 때에는 이게 실력으로 치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신껏 결정을 해보고 그 결정을 통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거기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투자 내공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소신껏 매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실력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좀 따라서 매매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서 내가 그걸 흡수해서 매매하고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막 그냥 따라가는 매매는 결국엔 남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중심을 잡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신껏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소신도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는 휴장이었죠. 예, 제가 갑자기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중간중간 조금 찡그릴 수 있는데 좀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됐죠. 목요일 날 지표인데 요것보다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미 선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제 생각보다는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안 좋았고 코스닥도 안 좋았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거래가 되고 있고 매크로적인 부분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가 됐어요. 우리가 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뭐 원화 외환 시장에 대해서 24시간 연동 이제 거래를 시키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전제로 깔아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무언가 이벤트들이 부각이 됐을 때 그 이벤트에 집중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금리 인상에 꽂혀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밀리는 거 아니야? 메타가 갑자기 잉여 컴퓨터 자원을 뭐 임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경기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무언가 엄청난 특별한 악재, 구조적인 악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이 부러졌느냐, 매크로적인 변수가 튀어나왔느냐, 경기가 실제로 붕괴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벤트성 내용들은 대체적으로는 잔파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매크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 매크로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큰 그림 자체는 상방이다. 큰 그림이 여러분 상방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밀리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큰 그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꺾였다라고 한다면 밀릴 때는 놔둬야겠죠. 아니면 반등이 좀 나왔을 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 우리나라 시장이 재차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매수의 관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소신껏 매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미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소신껏 매매한다라는 게 다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소신껏 매매한다라는 게 평소에는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이야기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멋지기 이전에는 조금 이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소신에 대한 이런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넣어봤어요.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군중의 반대편에 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여러분 어,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제가 지난달 말 6월 23일, 25일 이때부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그리고 나서 더 밀렸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때 매매를 하셨거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코스닥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놓여 있다라는 제 생각을 꺾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무리해서 신용 매매를 한다든지 미수 매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무리해서 코스닥이 들어가 계시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글로벌 증시 자체가 박살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코스닥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중의 반대편에 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똥꼬집 뿌리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아예 안 가져가거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얻고 반도체를 다 매도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존 템플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 비관론 시점에 사라.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다니고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 증시와 관련된 분들이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코스닥은 버리자. 제약바이오도 버리자. 로봇도 버리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물론 지금 매수해서 이게 바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자신이 없으나 시간을 두고 본다면 여기는 매수하는 자리가 맞았다라고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신껏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톨란이 달걀 이론을 말씀한 분이거든요. 의견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군중과 함께 있되 혼자 생각하라. 조지 소로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도 반도체 이야기만 하고 어디 가도 전력기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쪽에 서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무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내 하고 싶은 대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크로 수치 한번 보면은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안정이 됐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좀 부담이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돌파해 놨네요.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한 대 맞고서 지금 눌림이 나왔는데 부담스럽다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매물대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는 좀 약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밀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8,000포인트 정도를 기술적으로 지켜준다면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매크로는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229포인트에서 823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406포인트가 밀렸습니다. 406포인트라는 것은 지수 기준으로 33%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밀렸느냐? 코로나 때 이 정도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이것은 낙폭이 과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봉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도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예요. 과거 뭐 2008년도, 9년도 이런 자리죠. 2008년도 때 만들어놨었던 고점 라인 때. 고점 라인 때를 뚫고 돌파를 하면 저항, 지지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제 한번 돌파하고 나면 시세가 나왔다가 또 버텨주고 올라왔다가 뚫었다가 버텨주고 이런 모양새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850포인트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맞고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도 늘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20%에서 30% 정도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만큼이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전 낙폭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스닥을 매수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내일 수익이 날 것이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틀릴 수가 있겠죠.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좀 시간을 길게 잡고 본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신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비중 자체를 코스닥으로 전부 다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계좌에서 그래도 뭐 20%라도 30%라도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과 SK하이닉스 ADR이 있죠. 요 두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매수의 관점이에요. 비중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저는 보유의 관점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크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순환매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몇 개 종목들을 보여드려 볼까요? 요건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져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 요건 이제 조선 쪽,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보면 하이브도 좀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또 SM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 이게 뭐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 SM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70%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온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95%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돌아섰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여기는 저점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 라인 때죠. 만약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SM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손절 라인 때가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밀리지 않고 올라온다면 그죠? 맙소사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가지고 올라온다면 보유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날 땐 이만큼 손실이 나서 잘라내면 되는데 올라올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태고 매크로가 안정적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조선주도 한번 반등이 나왔고 화장품도 한번 반등이 나왔고 엔터 쪽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이오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표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CMO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잡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제품 믹스가 나오면서 저점 자체가 올라가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주가 흐름은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 이게 그래도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한 10개쯤 하면은 10군데 다 나가면 모두 다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꼭 보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용이나 미수는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가 최저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무리해서는 매매하시면 안 된다. 다만 현금으로 매매하신다면 저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레벨이면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소신, 의견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똥꼬집은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낙폭이 너무 과대하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 때문에 2배짜리 ETF 때문에 자금이 얼마나 정신없게 움직이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거기에 내가 발을 담궈야 돼요. 담궈야 됩니다. 저는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면 거기다가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면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저의 이야기고 저의 사견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죠.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증액을 점검하며 이 미국이 맨날 그러잖아요. 뭐 GDP 대비해서 몇 %까지 올라와야 된다. 근데 이제 나토에서 1% 정도의 국방비 증액이 나온다면 전체 시장이 1000조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1000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소신껏 매매하십시오라고 해서 막 지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데다가 몰빵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도 관심 없어하고 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쪽에서 좋은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반도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차트 보여드리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삼성 SDI라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선 대장주죠.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그러니까 SK온이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SK온,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좀 시간차를 더 두고 보면은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2차 전지 쪽에만 완전히 몰빵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에선 대장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뭐 2분기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은 SK온이 가장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삼성 SDI가 8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물론 요거 아마 넥스트레이드일 겁니다. 8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5만 원까지 빠졌어요. 두 달 만에 이게 거의 40% 정도 하락이 나온 거죠. 37만 원 하락을 했으니까 40%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 대형주가. 삼성 SD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어때요? 39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지금 19만 원이에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주가름이 나온 기업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매매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들을 보셔도 좋아요. 지금 LS 일렉트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뭐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시가총액을 넘어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1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단기적으로 40%가 밀렸거든요. 전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낙폭이 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너무 많이 나고 저도 오늘 보면서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더라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도 많이 털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도 많이 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점이 나오려면 좀 더 멀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서두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장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되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요즘에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등락이 많이 나오고 약간 이제 지난달, 지지난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이 두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 밸류를 기반으로 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무언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트에서 지우자라는 것은 아니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잘 보세요. 저는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가장 큰 대전제예요. 여러분,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죠. 근데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 지난주부터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이 요만큼만 올라와도 돼요. 왜냐하면 6월달과 5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코스닥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코스닥도 흉내는 내려고 한다는 거죠. 매물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더 나왔지만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소신껏 지금 이제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수익 구간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속도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죠. 건설주들 변동성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뉴스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반도체 요 메타발 AI 수요 우려에 따른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의 7월 수익률인데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그동안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투자만 하고서 돈을 아직까지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잉여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임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증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라든지 관련주들 제가 따져보니까 올해 샌디스크가 몇 퍼센트가 올라왔냐면 600%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해요. 주가가. 샌디스크가. 근데 영업이익의 상승은 1000%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실적이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장비나 소재보다는 종합 반도체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좋아진 것보다 반도체 종합기업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두 기업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2028년도까지 당겨왔네요. 그죠? PBR, 원익 머티리얼즈, 유니셈 같은 기업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그죠?
근데 대형주 보시는 게 전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반도체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건설주들 많이 올라왔고 정유, 방산, 증권, 엔터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건설 섹터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한 주가가 많이 약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제가 결정적인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기회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밀리면 매수의 기회, 나머지 업종들은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했을 때 실익은 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왔고, 이거는 뭐 18.4기가와트까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건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청사진이 30기가와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국가 단위의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병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보다는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유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기기가 PBR이 8배 수준이에요. 조선이 4배, 방산이 5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내러티브를 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그 외 업종으로 본다면 전 조선 쪽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증권과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참 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제약 바이오는. 그죠?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가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기 어렵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ETF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약 바이오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라는 말씀을 아무한테도 하기가 어려워요. 누구한테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저걸 누가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계좌를 열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은 낙폭이 과한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은 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틀리면 나몰라라 안 할게요. 와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 한수 인사이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 한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도 섹터 순환매 가능성. 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오늘 GS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장 초반에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저는 그건 되게 어렵다라고 봐요.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순환매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는 저는 이제 뭐 내일이든 이번 주 중에 낙폭이 좀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비중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는 소신입니다. 소신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내공이 좀 쌓여요. 내가 좀 틀려봐야지 다음에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소신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 계속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소신 있게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 화장품 넥스트 스텝을 위한 소신이 필요하다. 다음에 어디가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 뭐 최근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주 지금보다는 지난주보단 지지난주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좀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 시장 정상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시장 흐름은 상반기와는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트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반도체도 5% 늘리고요. 제약바이오도 5% 늘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반도체를 5% 다시 줄였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에는 줄일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거 다시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15% 정도 마련을 해놨어요. 내일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시장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저는 현금화를 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제가 여러분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